9월 26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37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36강에 이어가지고요. 이 낙찰을 받았는데 타 공유자가 사망자로 나왔을 때 그 상속인을 찾는 보정서 및 서류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러한 그 법률적인 전자소송을 통해서 풀어보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지분경매는요, 두 가지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이라는 기둥과 하나는 협상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37강 이후에 38강부터는요, 이 협상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주소 보정을 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8강부터는 협상에 관련해 가지고도 하나씩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맑고 화창한 토요일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지분경매 관련해 가지고 같이 공부할 내용들 여러분하고 한번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한 가지 내용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정명령 발령 신청 이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실전반에서 하고 있는 이 망자가 나타났을 때 조금 전에 한 6가지 서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보정을 통해서 이 상속인들을 찾고 또 지분 비율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내용이 이 상속 지분 비율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할 건데요. 오늘 67페이지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의 67페이지 할 차례고요. 친양자 입양 지난주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자된 자식은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소멸한다. 친양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입양한 친생부모 말고 양부모로부터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했고요. 이 친양자 입양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민법 개정으로 또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얼마 그렇게 오래된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친양자, 양자를 구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관계 증명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정 서류를 통해서 받고 처리를 하고요. 지금 6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피고 상속인들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재적등본, 토본 이와 같이 이 6가지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지고요. 가계도를 또 만드셔 가지고 법정 상속 순위를 공부해서 상속 지분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피고를 특정해서 보정하는 이러한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법정 상속 지분 비율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피망이라고 했습니다. 피망. 피상속인은 망자다. 그러면 상속인은 이 망자의 이 밑에 직계 비속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속이라든가 이러한 그 순위로 법정 상속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순위로 받는 사람이 직계 비속, 또 배우자입니다. 2순위가 직계 비속이 없을 때는 직계 존속, 또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반계 혈족 이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천조, 민법 천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직계 비속과 배우자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이 지분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은 1로 나타나는데요. 이 50% 가산하기 때문에 1.5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그냥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게 그냥 1입니다. 이 숫자를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배우자는 50% 가산한다. 이 숫자가 1.5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과 1.5.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방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진짜로 계산하는 이 공통분모 5를 통해서 어떤 계산을 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법정 상속 비율은
이 공약 최대 공약수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남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자녀, 장남, 아들이 하나 있고 이 망자가 피상속인이 자녀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과 배우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1 플러스 1.5 하면 2.5가 되죠. 이 2.5가 분모가 됩니다. 그러면 2.5분의 2.5가 100% 1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장남 비율이 2.5분의 여기 장남이 1이잖아요. 1, 여기 1이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1.5예요. 그러면 플러스 2.5분의 1.5가 됩니다. 그러면 이 1.5하고 요 1을 여러분들이 더해 주시면요. 바로 2.5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그냥 공통분모 더해가지고 2.5가 되니까 요 공통분모 아까 5라고 얘기했던 요 부분 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5, 5, 25, 5, 5, 25, 5분의 5는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5, 5, 25, 5, 2, 10 그러니까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5, 3, 15 5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5 나누기 15 하면 그러면 여기에 5분의 3이 됩니다. 2.5를 5로 나눠주면 5가 되죠. 그래서 5분의 3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요. 한 번 더 자세히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한 개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한테는 균등하게 배분되니까 1로 가는 거죠. 배우자는 1.5배 50% 가산한다. 그러면 1 플러스 1.5가 되겠죠. 이게 3.5가 되는 거고요. 3.5분의 3.5가 1이 되는데 5, 7이 35, 7이 되는 거죠. 이거 아직도 모르시겠나?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요. 이 공통분모 5를 5, 7이 35죠. 나눠주면. 그래서 이 7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장남하고 배우자하고 장녀하고 이렇게 3명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자녀 2명, 배우자 1명 이렇게 3명이 있는 경우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5분의 1이 바로 장녀나 장남이죠. 5, 2, 10, 5, 7이 35 그래서 7분의 2 여기에 7분의 2, 7분의 2 나가는 거고요. 3.5분의 1.5가 되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5, 3, 15, 5, 7이 35, 7분의 3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나하나 한번 해보시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직계라는 거는 친족, 아버지 쪽 핏줄일 직계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계통. 직계 존속은 내 위에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자기까지 내려오는 혈족 말하는 건데요.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속은. 그리고 비속은 내 밑 아래로, 비속은 아래로, 존속은 위로. 자기에서부터 위쪽으로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아닌 거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 이렇게 아래 위 존속과 비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그 상속 지분 비율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내용이 전자소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이름을 피고가 당사자가 변경이 됐죠. 상속인으로. 그래서 당사자 변경 신청을 통해서 망자 피고의 상속인으로 피고 정정 신청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으면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러한 서류들 이건 전자 소송을 통해서 할 때 이러한 내용입니다. 정정
신청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내용이 오프라인으로 할 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써 나가신 겁니다. 70페이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 단으로 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그래서 당사자 피고 표시 정정 신청서 다음과 같이 표시 정정을 신청합니다 하고 정정한 피고의 표시를 해주고요. 신청 이유 중에는 원고는 망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해 있는데 이 망자가 이미 사망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속인들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고자 이같이 신청한다 해가지고 첨부 서류 보정받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서류들을 해서 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 망인의 서류를 떼서 확인한 그 상속인들 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변경하고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러한 것들을 변경 신청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 서류를 이렇게 누르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게 보시는 거예요. 전자소송입니다. 이 민사 서류를 통해 가지고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런 순서대로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지분까지 계산해서 상속 지분 비율 여기 보시는 것 같이 6분의 2로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짝수로 딱 떨어집니다. 왜? 아까 보시는 것 같이 이 균등 배분한다 해가지고 1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배우자가 나타나게 되면요 1.5로 된다. 그래서 숫자가 홀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된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증 서류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고요. 이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 진행 순서를 통해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70 지금 현재 4페이지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74페이지입니다.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난주에 우리 그 사무총장님, 홍봉기 사무총장님이 실전반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1-1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속인 주소 찾는 법. 오늘은 그 이어서 1-2를 잠깐 보면서 지난주하고 같이 보시면요. 이 상속인, 아까 말씀드린 망자와 상속인을 찾는 이러한 그 주소 찾는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6개월 과정으로 이런 지분 실전반을 할 때 실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또 진행됐던 내용이에요. 일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안 돌죠? 답이 왔습니다. 화성시에서 네.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해서 대상자, 소재지, 이거나 정보, 주민번호 등등이 있는데 부침으로 보내겠다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름이 주민번호까지 딱 오고 현재 안양시로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화성시로 살고 있는 초본이 당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주소보정 명령 냈더니 바로 소장이 날라갔고 거기 8월 말에 소장이 날라가서 그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 기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이. 근데 재미난 거는 요거 화성시에서는 이제 받았는데 도대체 안양시하고 이 세무서에서는 왜 답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냅둬도 되는데 일부러 거기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를 했다고요? 확인. 네. 전화로? 전화로 확인했죠. 안양시청에다가. 아니 법원에서 왜 서류를 받았는데 왜 묵묵부답이냐? 라고 했더니 누가 받았지 막 서로 헷갈려 하면서 얘네들이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법원에서 그 문서가 갖고 도달이 했다라고 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핑퐁을 쳐요. 그런 경우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제가 이제 직접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 그러면 그 시점이 통상 화성시에서 반응이 있는 걸 보니까 도달 시점으로부터 한 2-3일 또는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사이에 답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우리는 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한 이틀 만에 왔고, 문서 제출 명령을 보냈을 때는 이건 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흘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도달한 거로 보이는데 어떤 부서에 누가 받았습니까로 확인하는 거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의 담당자가 다 쓰여요. 법원의 담당자가 판사도 아니고요, 사무관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연륜이 딸리는 직원, 거의 말단 직원이 그 전화 받는 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려움 없이 그냥 조금 편하게 이것저것 다 질문하셔도 굉장히 생각보다 친절하게 답을 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뭐 소송한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전화했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딱딱했었어요. 다시 통화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딱딱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보내놓고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살짝 지났다 그러면 확인 전화, 잘 모르는 것 같이 확인 전화 그러면 파악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양시청에서 담당을 찾아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실조회 신청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답이 왔었고, 그 안양세무서도 마찬가지로 안양세무서에서는 본인의 그 주소지가 아닙니다. 아니, 본인의 그 담당이 아닙니다. 이거는 동수원 세무서입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보내줬어요. 원래는 그렇게 안 하는데 확인 전화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보내줬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조회로는 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뭐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더 요청을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어디서 제일 정보가 빠르냐면 이 사람 사는 집의 주소지가 아니라 우리 물건지, 그죠? 물건지에 어떤 거냐면 물건지에는 어찌됐건 재산세 때문에, 그죠? 물건지에는 재산세 때문에 매년 그 당사자한테 재산세 고지가 나가죠. 재산세 고지가 나가는데 그 재산세를 우리가 저기 필요한 거는 타 공유자니까 그 타 공유자가 답이 왔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이러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갔고요. 오늘 밴드 잠깐 보면서 실전반과 잠깐 제가 눌렀더니 이제 지금 날라갔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더니 탁 날아가 버리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PC 버전을 갖고 우리가 10월 13일 날 1일 특강이 있습니다. 9월 달, 8월 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특강을 자주 안 했습니다. 근데 10월 13일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여기 잘 안 돌아가네요. 밴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밴드의 내용에 보시는 것 같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10월 13일 날 화요일 날 우리 특강입니다. 1일 특강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등록비가 5만 원이고요. 홍범기 사무총장님이나 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5115-2468로 문의 주세요. 10월 13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1일 특강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출판 기념으로 이러한 그 1단계 또 우리가 이 지분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선정할 물건들, 특수 물건 중에 특수 물건에 관련된 내용들 강의합니다.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이렇게 문의하셔가지고요. 등록하셔가지고 10월 13일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의 이러한 그 내용을 갖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일일 특강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보신 실전반이 바로 항상 등록할 수 있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똑같은 강의실에서 하고 있고요.
이 오프라인 강의가 400만 원이고 온라인 교육이 기본이 200만 원이고요. 두 가지 더 공부하고자 하는 한 2년치를 더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온라인 과정도 2년치 전체를 보시려면 400만 원의 이런 교육 과정을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셔가지고요. 이러한 그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또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두 가지 강의에 대해 가지고 6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수요일 과정 쉬고요. 그 다음에 10월 7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수시로 등록해서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나갔고요. 다음 주에는 보존명령 발령 신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전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쉬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